1월 31일 수요일 일정이 1월 마지막 일정이자 2월 한 달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오는 기업에 대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일어난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2월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일정과 더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시장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지속이 되었고, 잃어버린 30년에 일본 증시는 반도체로 올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반도체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중국 증시는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방향성보다는 계속해서 수급을 점점 꼬아놓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202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든 생각은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시장의 크기에 맞게 내 자산을 분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총 시드의 50% 이하로만 국내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나머지 포지션은 대부분 중장기로 해외로 운용을 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더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위에 이평선을 뿅망치로 맞으면서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글로벌 증시의 상황을 본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손절보다는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적어도 저는 죽어도 롱 매수는 아닙니다. 사서 한 달, 두 달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적어도 손절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디커플링의 주체 섹터가 아니고는 말이죠. 제가 영상 시작 부분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과거 5년, 10년 전과 비교해서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어설프게 단기 매매를 하거나 스윙을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크게 손실이 나 있는 경우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대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적자만 나오는 기업은 물론 배제를 해야 되며, 실적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상치 대비해서 예상치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가 있겠죠.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해당하는 기업과 해당하지 않은 기업이 있으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일정이 1월 마지막 일정이자 2월 한 달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자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AMD의 시간 외하락 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장초 오전 11시 정도까지는 힘을 못 추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상황은 오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더 심해지면서 장 마감의 상황을 보면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깬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너희 실적 안 나오잖아, 기대치에 부응 못하잖아, 시장을 최악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월 마지막 날인 1월 31일도 힘들었지만 2월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하는 시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1월 31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발언들이 대부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아니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문점을 계속적으로 남겨지는 발언을 하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했다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지켜봐야 되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일정을 보면 첫째는 2차전지 관련 공모 기업인 이닉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 자금 약 420억 원을 조달하여 이 자본금으로 생산 능력 확대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 설립 및 미국 엘라베마주 오반시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8,000평 부지의 신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입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떤 의견이나 이 영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저 또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시끄러운 몇몇 법안들에 대한 통과 여부 및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될 예정이고 통과될 예정이긴 한데 정치적인 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최근의 정책의 방향 중에서도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로템과 아파트 관련 이야기로 시끄러웠던 HDC 현대산업개발도 관련된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으로는 AI와 관련된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까지 AI에 대한 부분이 실체화되고 업무 사용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AI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딥러닝 권위자인 요슈아 벤지오의 영상 축사로 시작을 해서 AI 석학 스튜어트 러셀이 AI 트렌드 전망을 설명 및 사람들의 AI 관련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에 이 행사와 관련된 관련주로는 우리가 당연히 기존에 팔로업 해왔던 AI 관련 기업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브리지텍, 데이터 솔루션, 마음 AI 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크라우드웍스, 라온피플 정도를 한번 팔로업 해보시면 저는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월 1일에는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일정으로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당뇨병 관리 솔루션인 파스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당뇨와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이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관련된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관련주로 카카오를 시작으로 레고캔바이오, 유비케어, 고영, 아이센스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오후 1시 30분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원전업계 간담회가 개최가 됩니다. AI가 점점 생활화되고 기업에 사용이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곳에 쓰이면서 전력량이 급증하는 모습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부분, 전력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정으로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로 한전기술, 한신기계, G2파워, BHI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부터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애플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 사전 예약 대수와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실제로 주가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애플 매출에 더해서 애플 비전 프로까지 더해진다면 이와 관련된 앱스토어의 매출이 확대되는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관련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OLED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관련 기업으로 나무가, 선익시스템, 핌스, 동아일텍, 힘스, 야스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만 시총이 작은 기업들과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세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메타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까지 더한 부분과 관련해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뉴프렉스, MP, 아프리카TV까지 의외로 이런데 잘 엮이는지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전 7시 30분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플랫폼이 점점 쇼핑에 대한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국내 시장의 유통 생태계를 위협을 하고 이를 시작으로 아시아, 북미,
글로벌리하게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 포인트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업부 장관의 호주 자원 및 북호주 장관 면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자원 무기와 인도와 자원을 보유한 지역들의 자원 무기화가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에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의 상승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원과 광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한 이번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정과 관련된 기업으로 포스코홀딩스,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아레네스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 건설 관련 기업인 HD 현대인프라코어, 네이버, S-오일, LX 인터내셔널, 롯데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 섹터별 업황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5일 일정에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 오후 10시 반에 있을 예정이니 이 부분까지 한번 연결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일정으로는 이날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된 재판 선고일입니다. 저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측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이 일정 전에 아마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는데요. 0.5포인트 정도를 인하할 예정으로 중국 증시의 훈풍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주식형 펀드의 달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이 왕따가 되는 이유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롯데칠성, 현대표천의 스카이라이프, 위메이드 플레이 등 기업들이 있지만 막 임팩트가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인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의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수의 상방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정 섹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 ETF를 들고 있지 않은 점은 최대한 중립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음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제가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무작정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어떠한 투자,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기 위한 도움 자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투자 방식이든 저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투자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유연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억지로 참기도 싫고 있는 그대로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시장에 점점 맞춰나가는 직장인으로서의 주식 투자자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힘들다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